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을 볼 때 예습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미리 좀 예습을 하고 예견을 한다면 악재가 나오거나 혹은 뭔가 지수 자체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지수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투자 전략을 짜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장영욱 팀장과 함께 그 CPI 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쫄아서 야 미국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어떡하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견했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략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고치면 돼 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산 시장에 붐이 일고 나서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 연불님도 그렇고 네. 박세익 그분도 그렇고 네. 이런 분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끌고 가세요. 이렇게 뭔가 예습의 느낌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기서 느끼는 안정감을 찾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미리 이슈를 전달하고 예습할 수 있는 전략들을 챙겨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일정 가운데 한 가지 예습 차원에서 첫 번째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제4차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이 벌써 1년이 됐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과 보고를 이제 국민들에게 한다고 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새롭게 짜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서 저희들도 관련 내용들 한번 투자 전략으로 녹여볼까 하는데요. 네. 한국판 뉴딜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그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 한국판 뉴딜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참 많이 했었죠. 저희들도 브리핑 많이 했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뉘고 여기에서 각각 몇십조 원이 드네.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00조 원 투자 몰릴 거네라는 얘기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 고용 창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됐었던 건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결국 SOC가 증가하고 종착점은 그린 뉴딜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1년 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각 증권사에서 한국판 뉴딜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엄청 찾았죠. 공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보시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수십 개 중에서 12개만 꼽긴 한 건데 뭔가 친환경, 2차 전지 이런 쪽 종목들이 꽤나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맞아요. 친환경 쪽으로 결국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종목들 보시면 어쨌거나 다 한 번씩 시세 분출은 했었고 우상향을 했었고 지난 1년에 비해서 꽤 높은 자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얘기가 나왔을 즈음에 또 나왔었던 게 특히 주식시장에서 PBIG.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삑으로 읽느냐 비빅으로 읽느냐 BBIG로 읽느냐 그 부르는 이름조차 몰랐었을 때 그때 이제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지수도 형성이 됐었고 정부 정책으로도 이쪽으로 드라이브가 걸 것이다. 결국 한국 경제는 이 4개 축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왔었던 KRX 각 업권별 지수와 이 전체를 묶은 BBIG 지수가 나왔었죠. 그때도 이거 설명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복잡했었는데 어쨌거나 비중을 나눠서 각 섹터별로 지수가 하나씩 나왔었고 이걸 전체 다 합한 또한 지수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부가 찍어준 답안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후에 조금 힘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종목군들도 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예, 한 번씩 그나마 좀 게임 부분이 지난해 연말에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요즘 들어서 바이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와 배터리도 잘 나갔었죠.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 쪽이 주인공이죠. 압도적이었고 예. 하다 보니 이 종목군들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이벤트들도 있겠다. 다시 한번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번 첫 번째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1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 BBRG 나왔을 때 네. 제가 휴직 중이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네,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돌아봤더니 BBRG 무슨 뉴딜 지수, 네. 펀드. 나 바보 됐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 이러면서 열심히 그때 당시에 휴직 중에도 공부를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지금 보면 되게 쉬운 개념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워낙 새로워가지고 저희도 설명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좀 포커싱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오늘 이 뉴딜 지수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시장에서 요즘 또 다시 한번 관심도를 받아가는 쪽이 있어서 2차 전지 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른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LNF 18% 급등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동화기업, 코스모화학, 첨보까지 저희 시간대 자주 나왔었고 출근 전에서도 2차 전지를 다룰 때마다 소재, 장비 얘기했는데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동반 급등을 보여서 굉장히 반갑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이들 종목군으로 꽤나 강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는 게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7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2조 5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올해는 한 18조 원 정도를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7월에 외국인이 2차 전지주는 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 종목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IET, 포스코케미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첨보,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 LNF 등 쪽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는 걸까? 사실 뻔한 답이에요.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고 결국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 증설하는 족족이 팔려 나갈 거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10년간 4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강한 육성 의지를 내비치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박민정 앵커가 뻔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지만 다만 이게 이번 달 들어서 나온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급은 변했다라는 거죠. 삼성 SDI나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까지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분명히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건 의미 부여를 해볼 만할 것 같네요.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소재 업종 내에 공격적인 이 리포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밸류체인, 배터리 밸류체인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냅니다. 7월에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거의 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미래에셋에서는 LNF에 대해서 공격적인 리포트, 한국투자증권 첨보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 피력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 31만 원 제시했습니다. 키움 그리고 하이투자에서도 동박 업체들에 대해서 각각 증권가의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죠. 그러다 보면 뭘 사야 될까? 소재도 너무 많으니 또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자랑은 아닌데 이게 특히 첨보 같은 경우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 5번씩 회자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첨보 만보 가자 이렇게 맞아요. 했더니 거기서도 했었죠.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실 정도로 네. 드디어 가주니까 김진만 팀장 과연 이 중에서 혹은 이 외에 다른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과거에 언급을 해줬던 종목이 있다면 AS까지 오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쫓아왔었던 섹터들이나 이슈들이거든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슈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좀 반성하는 왜요? 느낌으로. 어제 저희가 내년 최저임금 5.1% 늘어났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 심각해진다. 여기까지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나가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다. 그럼 한 발만 더 나가서 인건비를 감축시킬 때니까 그러면 키오스크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했을 텐데 어제 장에서 그 인터파크 브리핑 해드린 다음에 어제 장주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그걸로만 뿌듯해하다가 이렇게 내가 덕게 이걸 할 자랑을. 놓쳤구나.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어제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강한 흐름을 기록했던 키오스크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네트와 인바이오젠, CI테크, 한국전자금융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무인 발권기랄지 아니면 CD기를 공급한달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인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융 자동화기기, 그다음에 어떤 하는 CBDC 모의 실험 어제 이것도 했었는데 놓친 거죠. 그러니까 CBDC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다 보니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추천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다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드는 걱정은 네. 박자를 좀 놓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거의 흐름들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종목들이 시장에 항상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좀 저조할 수밖에 없고 대신 또 변동성은 크고 이런 상승 추세가 나타났을 때도 연속성이 계속 이어졌느냐? 그것도 좀 아니었거든요. 하다 보니 좀 개별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씩 튀었다 떨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때문에 이걸 오늘 이제 와서 뭐 전략을 새로 짜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민하게 좀 전략을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좀 분위기는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나올 때 그 인상 폭이 얼마냐와는 상관없이 네. 항상 키오스크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반성을 한다라는 미쳤어. 느낌은 네. 매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이슈 개수가 한정되다 보니 네. 약간의 우선순위를 짰는데 어제 시장에선 요걸 좀 더 강하게 반영을 시켰다라는 게 어제 저희의 좀 아쉽네요. 반성 요인이 아닐까 네네. 싶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 어차피 이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점점 더 키오스크 산업이 커질 거란 말이죠.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호흡을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 앞서 나왔던 종목 혹은 그 외의 종목들을 좀 잘 정비해서 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많더라고요. 이렇게 또 커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저희가 어떤 한국판 뉴딜이나 BBIG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슈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분화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슈별로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판 뉴딜도 1년을 맞이했고 또 정부에서도 새로운 전략 회의를 한다고 하니 저희들도 시장에서 새로운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텐데 워낙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친환경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번 포커싱을 하고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워낙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제 앞전 내용으로 좀 대체를 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 생각보다 주가가 더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자체의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이제 우선적으로 미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이 더 올랐던 게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든의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아직 정책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기대감만 있는 시장이고 그 기대감만 있긴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만약에 주도 섹터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나머지 관련주들은 많이 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작년에 ETF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꽤나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 ETF를 사신 분들께서는 수익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아직 덜 간 섹터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아직 투자해볼 만하다. 투자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굳이 풍력과 태양력 뭐 이쪽 태양광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면
좀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 갖고 계세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ETF 투자보다 개별주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라고 보는 게 그 네. 안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종목군과 해외 수주를 가능성이 좀 충분한 종목군에 대해서 오히려 ETF 투자보다 개별 투자가 더 안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CS 윈드나 두산퓨어스처럼 좀 대장주, 즉 해외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바이콜 외쳐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어렵다. 이런 이제 의견이 대다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애증의 종목인 OCI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OCI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제 사실 2차 전지도 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지. 그전에는 또 나 이거 2차 전지 정말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지루함이 끝나고 환희의 시간이 올 때까지 누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 2차 전지 막 지금 따라붙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OCI나 기타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누가 이 환희의 순간까지 기다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 매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이나 뭐 수소 그리고 풍력 역시 대장주 실적이 나오고 있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쉽게 팔지 마세요라는 얘기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역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갖고 가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유효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살펴봤다면 역시 한국판 뉴딜과 BBIG 공통적으로 묶이는 것 가운데 2차 전지 얘기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소재 부품주들도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네, 사실 소재주가 정말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소재주를 봐야 되는 게 완성체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투자를 계속한 만큼 소재 쪽은 계속 파이가 늘어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재 관련주들 어제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좀 위험한 자리긴 합니다. 나중에 매력적인 위치가 될 만한 그런 종목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고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후발주자들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계속 지속 보유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후발주자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미래에 더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기보다는 기보유자분들이 쭉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유자 관점에서 이 종목들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2차 전지 얘기할 때 찝어주셨던 종목들이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팀장님 없이 첨보 3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견조한 흐름인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어떻게 해야 될지 AS 부탁드릴게요. SDA 같은 경우 당연히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조금 더뎠죠. 거기에다 약간 지수가 저번 주에 밀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 SDI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포인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주가 자체도 워낙 흐름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를 계속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목표 말씀드렸던 85만 원까지 쭉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는 좀 이제 자랑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강한 바이콜을 외쳤었는데 주가가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보는 계속 올랐습니다. 소재 부품들 중에서 제가 왜 이 종목군을 골랐던 이유가 자체가 공장을 증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해 드렸고요. 그 이슈가 정확히 부합하면서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즉 첨보도 지금 자리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기보유자분들이 쭉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사실 첨보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어제 올랐던 이유가 한번 전체적인 섹터가 갱신이 됐습니다. 즉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레포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레포트들이 쏟아지면서 특히 이제 LNF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소재주들은 지금 자리는 매력적이진 않지만 덜 오른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거나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친환경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은 컨택트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것도 되게 큰 이야기니까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셔서 오늘 이 내용 준비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컨택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한 저번 달만 해도 아직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기대감에 컨택주 더 오를 수 있을 거라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고점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리두기가 완화가 됨에 따라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내수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을 내비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한 달 전만 해도 주가 자체가 너무 고밸류에이션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자리는 봐볼만 하다. 즉 이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다음 주 정도에는 또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네. 두 가지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섹터별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건 제가 옛날에 계속 밀었던 종목인데 네. 어제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한번 AS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백화점은 내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수가 강력하고 오히려 면세 쪽이 비중이 적은 게 조금 이 주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 주가 보시면 오늘 3일 연속 양봉 나왔는데요. 3일 연속 양봉 나왔으니 적산병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드디어 다시 기관 매수세도 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가 9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호텔신라죠. 호텔신라는 마찬가지로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마찬가지 같은 이슈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딱 느낌이 왔는데 호텔신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시간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다만 지금 어떤 눌림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교주가 11만 원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인터파크는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인터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분출이 나와도 어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파크는? 이거는 이제 사실 신규 매수자보다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제 사신 분들에 대한 AS 차원에서 가져와 봤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텍트주도 되고 이제 언텍트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시세 분출을 했고요. 뭐 유수의 대기업이 매수를 매각 매물로 이제 좀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프리미엄이 좀 가득가득 붙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 자체도 막 1,600억 정도, 그러니까 시총은 한 2,500억 정도인데 매각되는 이제 금액 자체는 한 1,600억 정도로 대기업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 쪽, 즉 여행이나 이제 공연 쪽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예. 즉 인터파크를 인수하게 되면은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더 크고요. 기보유자분들은 그래도 목표가 10,000원까지는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예를 들면 키네마스터인데 키네마스터도 사실 이제 매출이 막 나오는 시점에서 조금 이제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정말 랠리가 이어졌는데 인터파크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다. 즉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끌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매수자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번씩 또 들썩들썩 할 테니까요. 인터파크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주 탑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